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 가라사대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대변이던 고민정 씨를 대변인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흑석동 재개발에 알짜 땅에 25억 7천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사서 물의를 일으켰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 경질되고 난 후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고민정 씨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대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국어 실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민정 대변인을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을 조종했던 기장 박익 기장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익 기장은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 4월 23일자 서울공항 도착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때는 부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목부터가 서울공항 도착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왔구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뭔가 이야기를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서면 브리핑이나 브리핑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서면 브리핑입니다.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아버지이신 박영철님께서 19일 영면하셨습니다. 고 박영철님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보훈 대상자이시며 임실 호흡원에 잠드셨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조종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박익 기장을 위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박 기장은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은 팩트를 갖다가 알린 거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문장,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조종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박익 기장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면 브리핑 전체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문 대통령이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조선일보 수습 기자도 이 정도 글은 안 씁니다. 서면 브리핑을 할 때 맨 처음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부터 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그 다음에 이 대표는 하지, 처음부터 이 대표는 이렇게 하면 이 대표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문 대통령이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 실력이 있다면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몇 안 되는 서면 브리핑의 첫 문장에 문 대통령이라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 지금 이 글을, 이 짧은 브리핑을 읽는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조종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자, 직접 찾아오셔서라는 말은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조종실 안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종실로 직접 찾아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 박익 기장을 위로하셨습니다. 다 존칭입니다. 지금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상석에 앉히고 국민들을 아래석에 앉혔습니다. 이런 서면 브리핑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말했고 말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 대변인은 이 짧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을 경어체로 쓰고 또 한 번은 일반체로 씁니다. 국어 교육을 받았습니까? 고민정 씨는. 그리고
KBS 아나운서 출신이라면서요. KBS는 국어 교육을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한국어의 문법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 공영방송의 아나운서였다는 사람이 앞에는 위로하셨습니다. 뒤에는 말했습니다. 이게 긴 글도 아닙니다. 딱 조그만 패러그래프 3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성 문제가 여기서 거론됩니다. 이 짧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위로하셨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박 기장은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박익 기장이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때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박익 기장의 조종실은요. 옛날에도 좁았든지 보통이든 넓었든지 간에 공간은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모자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 당연히 앞에 보면 기장의 아버지께서 영면하셨기 때문에 정말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아버님 상도 못 치르고 내 업무를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 없습니다. 좁은 곳에서 고생이 많으셨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박익 기장,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익 기장을 만나서 말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뭐가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대변인은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정의 눈에는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보인 모양입니다. 정말 저는 이 고민정 씨의 전문성, 국어 실력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문장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는 국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4월 23일 서면 브리핑입니다. 자, 그러면 고민정 씨가 일했던 KBS의 뉴스는 이것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민정 씨의 서면 브리핑을 조금 비틀어 버렸습니다. 첫째, 자, KBS 뉴스 기사는요. 고민정의 서면 브리핑을 인용하지 않고 먼저 문재인의 SNS 메시지를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 중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부친 박영철님께서 영면하셨다며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신 아버님은 아들에게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들도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본질인 메시지입니다. KBS 기자는 고민정이라는 공식 부대변인 논평을 던져버리고 SNS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고민정 부대변인의 이 서면 브리핑도 일부 비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박 기장은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진 게 뭐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앞에 있는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민정은 대변인이 됐는데 이 짧은 서면 브리핑에서 뭘 써야 하고 뭘 빼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문장도 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처음부터 문 대통령이라고 이거는 초딩들도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입니까? 대변인은 대통령과 공감을 이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어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 최근에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 자,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이 된 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사상 16년 만에 1,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한 말은 이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는 좀 저조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에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자, 고민정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분기에는 사업을 준비하고 2분기가 되면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분기 때는 실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요. 실제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조선일보가 보여준 조선닷컴에 나와 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보면 다 나옵니다. 2013년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훨씬 높습니다. GDP입니다. 2014년 또 봅시다. 이때는 좀 묘합니다. 이때는 조금 다르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만 빼고 17년, 18년. 자, 최근 5년 동안 1분기가 2분기보다 낮았던 적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1분기는 사업을 준비하고 2분기는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분기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만 빼고는 최근 5년 동안 14, 15, 17, 18 전부 다 1분기가 높았습니다. 2분기보다. 이게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높습니다. 2016년만 조금 1분기가 2분기보다 낮았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갖다 이런 통계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한국은행 자료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고민정 대변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체로 1분기가 2분기보다 낫다. 아니 모르면 물어보시던지.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하는 겁니까? 고민정은 국민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2016년만 빼면 다 1분기가 2분기보다 높았습니다. 성장률이.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국민들이 바보 아십니까? 자, 청와대는 뭐 가짜뉴스다 뭐다 하면서 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한다는데 본인들은 가짜뉴스 공장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방 뾰록날 일을 이런 식으로 고민정은 합니다. 고민정의 경제지식이 무식이 탄로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변인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적어도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16년 만에 1,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1998년 IMF 이후에 설비 투자가 최악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 좀 하고 기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저도 아나운서 출신이라는데 국어 교육 좀 새로 받으십시오. 창피합니다. 무엇보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 몸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정을 대변인에 발탁했을까요? 앞으로 또 어떤 사고들이 벌어질지. 지금 청와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품격이 너무 없습니다. 청와대 국어 문장 애들한테 보여주기가 겁납니다. 창피해서. 초딩들도 비웃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민정 대변인 국어 공부 좀 시키시고 경제 공부 좀 시키시고 전문성 좀 강화하십시오. 진성호 가라사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